이 경매를 당한 소유자가 치하를 하는 경우가 원하는 경우죠. 경매를 당했는데 치하해달라, 치하를 원하는 소유죠. 빚이 좀 작아가지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쉬운 거는요, 쉬운 거는, 자, 34번을 먼저 봅니다. 이게 간단하니까. 임의경매 치하 15에 2284. 자, 35번을 먼저 봅니다. 35번. 자, 지난번에 이게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됐어요. 됐는데, 소유자가 이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게 지금, 콰이어날 앞에 있는 겁니다. 아주 물건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를 봐도요, 이게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커피점입니다. 지금 현재 L가 커피예요. 커피점인데, 전망도 좋고, 이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2억을 더 주는데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2억을 더 쓰라고 했거든. 썼는데 혼자밖에 안 들어왔어. 그때는 사건입니다. 물건이 좋아서 더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유자 찾아왔어요. 소유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대금을 기일이 잡혀가 있는데 찾아왔어요. 몇 억 더 줄 테니까 내가 물줄을 데리고 왔으니까 낙찰자가 넘가주래. 넘가주래.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좋다 3억도 받아갖고 빠지면 되는데 주기 싫어요. 무거이 좋으니까. 이게 지금은 70억 주도 안 판다 그러니까 무거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잔금을 빨리 냈습니다. 빨리 바로 뒷날 바로 내줬어요. 잔금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치하를 해달할 때 잘 보세요. 경매가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건물 등기를 쭉 보니까 임의경매입니까 뭡니까 지금?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그죠? 신용보증기금. 자, 그럼 임의경매면은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건저당이죠, 건저당. 요거 가지고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는 등기부 등본. 그러면 됩니다. 자, 임의경매는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갖고 경매 넣었잖아요. 근데 말소가 돼버려서. 근데 낙찰도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여기 가야 돼. 기금에 들어가서 내 돈 갚을 때니까 1억 3,900 요거 갚을 때니까 요거 말소해도 그러면 저거 다 받았잖아 지금. 그럼 말소해 줍니다. 해지 서류 수요. 그럼 등기소 가서 등기부 말소품 냅니다. 그럼 그거를 첨부해서 경매에 가서 경매 개시 결정한 이신청 이래가지고 말소가 됐으니까 원인이 없었다 경매에. 그래서 취해도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니 말 맞다 취하해 줍니다. 간단하죠. 자, 임의경매는 경매는 건저당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고 등기부 등본 필요해요. 해제된 등기부 등본 그거 첨부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나 강제경매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위에 봅니다. 위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이 포항에 산을 이게 낙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1억 5천 가는 산이에요. 이게 온천지구 뭐 돼가지고 이 소유자가 그래서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당한 겁니다. 이게 당해 버렸는데 이 낙찰돼 버렸는데 낙찰되고 왔어요. 빚을 갚고 카드 빚을 갚고 다시 원위치 하고 싶다고 경매를 취하고 싶다는 그러면 어쩌느냐 어쩌느냐 그거는 자, 이 페이지가 21페이지인데요 1, 2, 3번이 필요해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한 포항지원에 낙찰자가 잔금 넣기 전에 빨랑빨랑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말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넣기 전에 빨랑빨랑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18에 1324 이게 이제 아까 물건을 몇 번 여기 있네. 자 봅니다. 이게 이제 낙찰이 법인에서 받아봤어요. 법인에서. 그럼 법인은 4월 29일 낙찰받고 잔금을 언제 넣습니까?
이 물고 좋다 그러면. 그러면 낮춰봤다 그러면 이제 15일 뒤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빨랑빨랑 준비해야 돼. 자, 이쪽에서는 이제 치아로 일단 이쪽에서는 그러면 경매를 카드 이 뭡니까 지금 우리 정 여사가 뭐 마셨단 말이에요. 우리 카드 마셨단 말이죠. 그 자기가 한 1억 넘게 주고 산 건데 지금 시세는 1억 5천까지 가는데 웃자다 보기에는 팔려버렸어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팔려버렸어요. 더 떨릴 줄 알았더니 지분이 안 살 줄 알았는데 팔려버렸어.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기서 동의서를 해주면 간단합니다. 경매 치아 동의서 해주면은 예로 근데 한 5천만 달라 하는가 봐. 나 그리 모르는데 5천만 좀 해줄게 이래 되니까 내가 뭐 좋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방법은 여기 경매는 우리 카드 있죠? 우리 카드 누가 넣었습니까? 여기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여기 있잖아 이게 요 판결문이 있을 거라고. 요가 경매였잖아요 지금. 그럼 요다가 이제 은행에 우리 카드에 돈을 100% 내고 대입에 이제 100% 갚고 그러면 변제하겠어 줍니다. 그럼 그 놈을 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야 돼. 처음에는 요 가야 되고 돈 갚겠다 갚아주고 요 가서 청구 이소합니다. 다 갚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청구 이소. 자 그래 가지고 그래 하면 또 되는 게 아니고 경매에 또 잔금 받으면 안 되냐. 경매회장이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청구 이소하고 요 보면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 그런 게 있어요. 아까 3번째 보면은 여기 있네. 청구 이소를 제기하고 그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 이게 옵니다. 도부서 사무실에. 그럼 그거를 포항지원 경매장한테 정지를 해달게 해야 돼요. 낙찰은 장문은 북한하잖아요. 꺼다빌잖아요. 답은.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면 이게 빨래도 2주 걸립니다. 빨랑빨랑 하면 한 10일, 2주, 한 10일, 12일 걸립니다. 그래서 빨랑빨랑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뒤에 진주권을 보면 이런 거예요. 20에 527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이 지분이 이게 뭐 진주인데요. 무슨 집이 좋은가 봐요. 이게. 뭐 좋죠, 그죠? 나도 이런 거 처음 봐. 그죠? 이게 뭐 밑에 지분이 경매됐어요. 뭐 일부 지분이 돼가지고 그날 낙찰이 드거등 돼버렸습니다. 돼버렸는데 이게 강제경매니까 치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민의 강제경매. 자, 이야기죠. 요거를 어찌 하면 되느냐? 강제경매. 그래서 방법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일단은 갚아야 돼. 요 보면 100% 변제 되겠죠. 100% 변제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나? 그냥 뭐 빠졌네. 자, 100% 변제하고, 그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이소를 제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변제하면은 변제하게 쓰죠. 그거를 첨부를 해야 돼요. 청구 이소에다가 100% 변제를 하고 다 갖고 법무사 비용 150만 줘야 되고 기타 비용이 법무사 추가 비용 150만 들어요. 카드 원리금 다 갖고 경매 비용까지 다 갖고 법무사 150만 주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나 법무사 잘 몰라요. 이게 하는 시스템 이게 잘 몰라요. 자기도 전화 온 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갖고 뭐 준비가 되고 짜고 써놨는데 읽어보면은 이 법무사가 잘 모르더래요.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 예, 여기 뒤에 보면 막 써놨습니다. 잘라서 그런데 이 잘 모릅니다. 일반 법무사 우리 창원법원 앞에도 변호사가 한 200명 법무사 한 100명 가까이 있는데 여기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하고 계속 컨택한 법무사만 잘합니다. 우리 박성민 법무사님이 법학 박사 출신인데 그분만 할 수 있어요. 딴 데 보면 몰라요. 이 시대에 모르니까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하고 조인해라 이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시하고 싶으면요 이겁니다. 549강 보면 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치약 89강 이런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낙찰됐으니까 이날까지 매화허가 결정을 하고요. 이날에 그 다음에 이날이 매화허가 결정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고 낙찰자가 이거 납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때까지 금요일까지 포항지원에 가든지 가야 돼요. 가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경매를 정지해서 수업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잔금을 안 받습니다. 29일에 아참에 잔금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8일까지 늦어도 낙찰되고 다다음 주까지는 경매는 가야 됩니다. 경매를 정지해달라고 그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임의기면 간단하겠죠. 근저당 설정 해제하면 되고요. 그래서 경매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면 됩니다. 강제 경매는 이제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 복잡하고. 자, 넘어갑니다. 36번. 그럼 공매는 있잖아요. 공매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2층짜리 건물을 절반에 낙찰됩니다. 2억 5천에 낙찰됐어요. 자, 그러면 공매는 주로 건강보험이 많이 걸려요. 한 500만원 밀리비면은 이 공매가 잘 되는데, 2억 5천에 낙찰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응찰하고 목요일날 낙찰됐죠.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은 매각을 결정하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쫓아가가지고 내 500만원 갚아주고 다 결제했다 하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공매 취소해둬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낙찰이 되고 목금요일 지나고 그 뒷주에 간다. 만약에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날 가서 건강보험 500만원 갚았다 자산관리공사 취소하는 게는 안 되는데 낙찰자 동의서를 얻어야 해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 국세징수법 78조의 악법이 아주 살아요. 악법.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가 된대요. 공매 매각 결정이 나버리고 나면은 매각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럼 요거는 그래서 동의서를 받으러 갔더니 낙찰자가 2억 5천 낙찰 받던 사람이 1억을 달래요. 1억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가 취하락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1억을. 자, 취하락 하면 지 한 5억 집이 날라갑니다. 2억 5천에 팔린 것이구나. 일반 매매 팔린 것이구 말하면. 하소연할 데 없어요. 그럼 2억 5천 낙찰 받는 사람은 공수 안 해주고 며칠 있다가 내모됩니다. 30일 이내에. 잔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 됩니다. 좀 깎아도 반띵하자. 5천만 원만 받아가라. 현찰 줄게. 이러면 됩니다. 자, 이 아주 악법인데 살아있습니다. 요거는 공매는 낙찰자의 취하서가,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매각 결정되고 나면 그래요. 매각 결정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월요일 오전 10시에요. 오전 10시.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500만 갚으면 되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500만 갚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낙찰자한테 1억을 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라. 이제 쭉 지났죠? 자, 37번. 자,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왔는데 구로구에 다세대를 낙찰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구독션은 최저가가 밑에 가 있고 온비드는 최저가 위에 가 있고 이래야죠. 자, 그렇죠.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션은 떨어진 게 여기죠. 또 온비드 가니까 떨어진 게 우집에 가 있어. 위에 집에. 이거를 온비드를 못 바꾸면 구독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비슷하게. 같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죠? 헷갈립니다. 자, 일단 봅니다. 공매인데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공매인데. 자, 공매에 가서, 그죠?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자, 구로구에 대학역 임차에서 나왔다죠. 그래서 이게 이제 8평, 9평. 전용은 크지 않네요. 자, 근데 한번 떨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떨어졌다. 전용이 35만 9평. 전용 9평. 영등포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1억 8천짜리가 1억 6천2백이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6월 21일부터 뭐 한대요. 자, 이거 봅니다. 뭐 하여튼 여기에 건물이 있는가 봐. 햇빛 A 자에 보니까 뭐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요거 보죠. 재산명세. 재산명세를 보니까
건물에 있고 한 9평 정도, 9평 정도가 있는데 안씨가 뭐 있더라. 자, 있습니다. 가보니까 안씨 요까지는 조사가 된 겁니다. 현장 가서 현황 조사서. 그럼 밑에 거는 이제 뭐 신고 들어온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럼 안씨가 임차인이 안씨가 돈을 달라 말입니까? 안 달라 말입니까? 자, 달라 이 말이죠. 1억 4천인데 배분 요구를 했다. 그죠? 3월 30일에 했다. 그럼 그거는 4월 5일까지니까 잘했죠? 그러면 돈 돌아 나가겠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항시 임차인 배부 여기 보면요 네 번째 전입일자를 잘 봅니다. 요 놈하고 배분 요거 여기 보면은 요 네 번째하고 싸움을 치게 됩니다. 1번은 요거가 싸움 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빠릅니까 지금? 이게 빠르죠? 2017년, 2021년 또 여기 뭐 있네. 그래도 3개 있는데 빠르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일단 선순위 임차이다. 그럼 요 사람은 뒤로 가나 뭐로 가나 자우전 100%다 받아. 자산가공서 받든지 못 받는 거는 낙찰을 받는 거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1억 4천 정도 날짜가 좋아요.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확정일자 다섯 번째 있죠. 요거는 뭐하고 싸움합니까? 요거는 뒤에 법정기일하고 싸우면 됩니다. 법정기일 요거 싸움하면 돼요. 자, 요 보면 확정일자는 요거 싸움합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넣었죠. 그죠? 3개 넣습니다. 넣고 요거도 넣고 다 넣네. 일단은 문제가 없어요. 법정기를 갖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비용 다음에 나가는 게 뭡니까?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체크해야 되겠죠. 임금채권 같은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집행에서 안 사니까 뭐 문제 없고 임금채권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당해세 그런 거죠. 당해세. 법정기보다 함께 빠른 게 누가 있습니까? 요것도 빠른 거. 당해세. 또 더 빠른 게 뭡니까? 임금채권 이기죠. 그럼 임금채권, 당해세 요건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해세인데 이는 구로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구로구청 요게 당해세 같네. 요거 당해세 같고 자 근로복지공단 이거 임금채권이죠. 근로복지공단 근데 배분요가 안 됐어요. 그럼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세무서 요것도 아까 늦어가지고 다 끝나버렸고 그죠? 영등포 구청인데 이게 무슨 구청입니까? 구로구청이죠. 영등포 구청에서 들어온 건 이거는 뭔가 모르겠다. 지금 보기에는 근데 별로 막 금액도 안 크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여기 아마 재산시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서 했습니다. 그 긴게 가지고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만 빠르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날짜 받아도 배당 받는 데는 그러면은 요번에 이 사람이 1억 4천이니까 요번에 1억 4천이니까 1억 6천 정도에 받아도 큰 문제 있다 없다.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럼 낙찰 받아도 된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낙찰 받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방금 설명이 아리까리하면은 뭐하면 됩니까? 재수하시면 돼요. 원장님 복잡하게 설명하네. 지금 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막 헷갈리고 이러면은 재수하면은 이제 알아듣습니다. 한 1000건, 1500건 풀어봤는데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40% 50% 몰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